그냥 핵전화가 아니라 유효핵전화는 어떤 전자가 우리는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전화. 실제 핵전화? 그러니까 나트륨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역시나 동호회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게. 양성자 11개가 중심에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지? 그 다음 껍질에는 8개. 민트 물고 있는 동안 안 자겠지, 세준아? 그런데도 자면 그거는 진짜 심각한 겁니다. 드시나요? 그럼 너도 민트 하나 더 먹어야 된다. 한 번에. 자, 이 원자과 전자가 여기 있죠. 얘가 플러스 11을 정말 다 느낄 수 있을 것이냐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가 플러스 11을 다 느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요. 아니겠지. 안에 다른 전자들이 존재하잖아요. 플러스 11 다 못 느낀다고. 자, 일단 여기 중심부터 볼게요. 원자 핵에 지금 양성자 11개 있어서 플러스 11의 핵전화가 있잖아요. 첫 번째 껍질 일단 전자 2개가 얘를 느끼지. 실제로 유핵전화는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긴 하지만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플러스 12에서 전자 2개가 마이너스 2개가 느껴버리니까 플러스 9가 돼버려요. 여기 전체가 플러스 9가 돼버려요. 이 플러스 9인 전화를 또 8개가 느끼지. 8녀석이. 그럼 플러스 9인데 전자 8개가 느끼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 1 남죠. 그럼 실제로 이 원자과 전자는 플러스 11을 다 느낄 수가 없어요. 안쪽에 있는 다른 전자들이 핵전화를 가리고 있으니까. 맞아요? 맞습니까? 즉 실제로 내가 느끼는 핵전화는 그냥 핵전화와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핵전화라는 건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 옛날에는 이 유효핵전화 계산하는 것까지 했었거든요. 다 빠져가지고 계산하는 거 없고 그냥 유효핵전화 정의만 하면 돼.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전화고 이것은 실제 핵전화는 그냥 핵전화보다 어떻다? 크다 아니면 작다? 더 작다라는 거야. 왜? 안쪽에 있는 전자가 핵전화를 가리니까. 그런 걸 우리가 가려막기 효과라고 합니다. 가려막기 효과. 가려막기 효과는 뭐냐면 같은 전자 껍질 또는 안쪽 전자 껍질 같은 전자 껍질이나 안쪽 전자 껍질에 다른 전자들이 존재하죠. 그치? 다른 전자가 존재하고 이 다른 전자들이 안쪽에 있는 핵전화를 어떻게 하고 있어? 가리고 있죠. 그리고 전자들 사이에 또 반발력도 작용하지. 반발력도 작용하고 핵전화도 가리고 있으니까 실제 핵전화보다는 어떻게 느껴? 작게, 그러니까 정말 그냥 순수 핵전화 플러스 11보다는 작게 느낀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유효핵전화라는 건 실제 느끼는 핵전화야. 느끼는 핵전화보다 더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얘가 느끼는 핵전화. 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유효핵전화는 어떻게 하면 커지고 어떻게 하면 작아지는지 역시나 이것도 방향성을 알아야 돼. 우리 방향성을 계속 배울 거야. 지금 금속성, 비금속성의 방향성 배웠죠. 금속성은 어느 쪽?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고 비금속성은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 했지? 유효핵전화는 어느 쪽으로 가면 커지는지 얘기해보자. 자, 같은 주기에서, 같은 가로줄에서는 오른쪽 아니면 왼쪽? 당연히 핵전화가 그냥 커지면 유효핵전화도 같이 커지겠죠. 비례해서. 어느 쪽? 오른쪽. 즉 같은 주기에서는 같은 가로줄 핵전화가 증가하면 당연히 유효핵전화도 같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죠. 같은 쪽에서도 자, 어느 쪽으로 갈수록 핵전화가 커져요? 같은 쪽에서도. 아래 아니면 위. 얘는 1번, 얘는 3번, 11번, 19번 이렇게 가잖아. 아래로 갈수록 원자번호 커지니까 핵전화도 어떻게 돼요? 커지죠? 즉 아래로
갈수록 역시나 핵전화가 커지는 방향이니까 얘는 아래로 갈수록. 합치면 어느 방향이야? 어느 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야, 유효액전화는.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거지. 맞니? 아래로 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더라. 사실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것은 유효액전화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왼쪽 아래, 오른쪽 위로 나뉘어져요.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나 원자 반지름 배우는 거랑 좀 유효액전화는 다른 생각이죠. 그냥 유효액전화는 쉽게 생각해서 핵전화와 비례한다라고 생각해주세요. 핵전화는 뭐를 의미해? 양성자 수를 의미한다. 양성자 수는 뭐야? 원자 번호. 원자 번호하고 비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원자 반지름으로 넘어갈 건데, 자, 유효핵전화하고 원자 반지름에서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 그게 헷갈려. 자, 원자 반지름을 정리해볼게. 얘들아, 우리가 앞에서 오비탈 배웠듯이 원자는 딱딱한 그런 구슬 같은 구조야? 아니면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죠? 딱딱한 구슬 같은 구조는 돌턴이 얘기했던 원자고, 실제로 원자는 자 전자 있는 데까지가 원자인데 전자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 확률적으로만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막 전밀도 모형으로도 나타내고, 근데 전밀도 모형으로는 점 찍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경계면 모형으로 나타내지. 그래서 90%까지만 잘라서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90%까지지 바깥에 없다라는 건 아니라 그랬지. 그래서 경계면 모형을 편의상 쓰지만 실제로는 원자의 경계를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딱딱한 만져진 그런 구조가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자의 반지름을 그럼 어떻게 정해야 돼, 얘들아? 구모양의 원자의 반지름을 정해야 되는데 경계가 있어야 이 길이를 잴 거 아닙니까? 경계가 없잖아. 그래서 원자의 반지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자, 두 개의 원자가 일단 최소 있어야 돼. 두 개의 원자. 예를 들어서 뭐 질소가 있어. 그러면 질소 원자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질소 원자의 중심에 핵은 있을 거 아니에요. 핵은 우리가 명확하게 원자 핵은 위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재요. 그리고 나서 이 거리를 재서 나누기 2를 해주면 돼. 자,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핵간거리라고 얘기해요. 핵간거리 나누기 2 해주면 이것이 뭐가 돼? 그 원자의 반지름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그거 곱하기 2 해주면 뭐 지름이 나오겠지 뭐, 그치? 즉 원자 반지름은 뭐야? 핵간거리를 뭘로 나눠주면 된다? 2를 해주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원자 반지름도 사실 공유결합 반지름이라는 게 있고 단델발스 반지름이라는 게 있는데, 공유결합 반지름은, 자, 다시 그려볼게요. 자, N2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방금 전에 그린, 실제로는 공유결합을 형성하면 전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질소는 원래 세 쌍을 공유하지만 그냥 편의상 얘기해볼게요. 전자 구름이 겹쳐 있어요. 공유를 하고 있어요, 전자를. 그럼 생각해봐. 핵간거리를 2로 나눈 값은 실제 반지름보다 약간 어떻게 측정이 될까요? 약간 작게 측정이 되겠네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반지름은 이 값보다 약간 더 어떨 것이다? 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또 하나 더, 뭐 금속이 있다. 나트륨이 있다. 금속. 나트륨은 공유결합 형성하지 않고, 나트륨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나트륨 원자가 연속적으로 계속 결합이 돼 있는 덩어리잖아. 맞아요? 수도 없이 많은 나트륨 원자가 있을 텐데 고체들이 그런 거잖아. 입자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달라붙어 있지. 근데 얘의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재서 나누기 1을 하면 실제 값보다 약간 커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같은 종류의 원자라고 해도요, 얘네들이 가까이 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 여기 지금 전자구름이 있지. 너 저 민트 먹고도 자냐? 대박인데 하나 더 먹어라. 안 되겠다. 여기 옆방에 민트 있을게. 옆방에? 그래? 이게 다 먹었는데? 이거 다 먹으면 어떡하지?
아직 1시간 반 남았는데. 너 쉬는 시간에 민트 사올래? 그 이제 졸음껌이 엄청 맵다며. 졸음껌 운전할 때 먹는 졸음껌. 어떤 애가 그거 가져와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면 자기 입에 뱉었어. 여기는 졸음껌이 저거보다 약해. 약해? 뭘 먹여야 잘 깨겠냐? 저 3개 먹으면. 선생님 얘기했나? 선생님 3년 전에 그 생물 수업 수능 수업하는 부담 애들이 한 명이 하도 졸아가지고 걔는 그 잠을 깨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 내려가서 불닭볶음면 먹고 왔어요. 그거 먹고 오면 잠이 깬다는 거야. 너무 매워가지고. 그래도 자긴 자더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막 앞에서 세준이가 좋아하는 뭔가를 막 설명하면 안 자겠지. 뭘 좋아하니? 게임? 게임을 막 공략법을 막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안 잘 거 아니야? 그래도 자? 게임 공략법에 관심이 있어. 그래. 네가 좋아하는 게 뭐니? 그런 거 설명 안 자겠지. 근데 이제 원자 반지름 막 이런 거 배우니까 졸린 거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해도 졸긴 졸아요. 뭐 해도 졸긴 졸지. 어떻게 하면 잘 깰까? 귀신 얘기해줄까? 무서운 얘기 선생님이 싫어하는 거? 그런 거는 밤에 해야 제가 잠이 안 차죠. 아니면 폰은 낮에 하면 뭐 대낮에 귀신을 대단하면 무섭지도 않고 신기하죠 우리가. 그냥 그 순간만 게 지금 딴 얘기했으면 잠깐 깼지? 좀 정신 차려. 자, 지금 공유 원자 반지름 정의하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핵과 핵 사이 거리 나누기 2해주면 반지름 나온다. 근데 공유결합한 분자들의 핵과 핵 사이 핵간거리를 재서 나누기 2를 하면 공유결합을 하면 사실 전자구름들이 겹쳐 있거든요. 전자를 공유하니까 실제 거리보다는 약간 짧게 재어진다. 근데 금속 같은 것들은 자 역시나 핵과 핵 사이 거리 나누기 2를 하는데 얘는 실제 값보다 약간 더 크게 재져요. 왜냐하면 아무리 원자끼리 가까이 가도 이 전자구름들이 같은 마이너스 극을 띄니까 얘는 공유결합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겹쳐진 거지만 마이너스를 띄는 애들끼리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약간의 거리가. 그래서 실제 값 이거 나누기 2해주면 실제 값보다는 어때? 약간 더 크게 재지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정확한 오체가 없는 원자 반지름은 어차피 구할 수 있다 없다? 어차피 못 구해. 그럼 근사값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원자 반지름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뭘 반대로 발쓰 반지름. 반대로 발쓰. 그래서 핵과 한거리 나누기 2를 해주면 원자 반지름인데 우리는 중요한 건 원자 반지름을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고 실제로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하면 커지고 어떻게 하면 작아지는지가 방향이 중요합니다. 주기율표상에서. 자, 당연히 한번 생각해봐. 전자 껍질 수가 어떨수록 반지름이 커지겠니? 당연한 게. 전자 껍질 수가 많을수록 아니면 전자 껍질 수가 적을수록. 많을수록. 맞아요. 전자 껍질 수가 많을수록 커지겠네. 당연한 거지 뭐. 지름이 커지겠지. 하나 더 조건. 자, 핵전화. 핵전화가 크면, 즉 플러스 값이 세면 전자를 세게 잡아당기니까 전자가 더 가까이 끌려가겠지. 그럼 지름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고. 반대로 핵전화가 작으면 덜 끌어당기니까 전자는 덜 끌려오니까 지름이 좀 더 커지겠죠? 즉 핵전화는 어떨수록 클수록 작을수록 커진다라는 거야. 그럼 전자 껍질이 많다는 건 위로 가는 거야, 아래로 가는 거야, 주기율표에서. 전자 껍질은 아래로 갈수록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게 전자 껍질 수야. 1주기면 전자 껍질 하나, 2주기는 전자 껍질 2개, 7주기까지거든요. 전자 껍질 7개까지 있다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자 껍질이 많아지는 거지. 그죠? 즉 전자 껍질 수 많을수록은 아래로 갈수록이야. 핵전화가 작을수록이지. 핵전화는 어느 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오른쪽 아니면 왼쪽? 커지는 방향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지? 어?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을 쓰잖아 지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가잖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핵전화 커지는 거죠. 맞아요? 합쳐봐. 아래, 오른쪽. 어느 방향이야? 아래로 갈수록 오른쪽 아래, 그치?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죠? 자, 지금 4개째 했어, 방향성을. 자, 금속성은 어느 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왼쪽 아래에 평슈. 그지? 비금속성은 반대니까 오른쪽 위. 하지만 헬륨이다? 아니고 플로린이다. 왜 얘 18쪽은 제외 생각해야지. 그지? 그 다음 유효액전화. 유효액전화 어느 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아래, 그 다음에 오른쪽. 그치? 오른쪽 아래에. 원자 반지름은 전자 껍질이 많은 아래, 핵전화가 작은 왼쪽. 그치?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 아래. 자, 지금 4개 했어요. 그치? 네. 아직 남았어. 아직. 자, 이온화 에너지하고 전기음성분까지 해야지. 근데 이 방향을 헷갈리지 않고 잘 외워야 된다는 거야. 알았니? 네. 알았죠? 원자 반지름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나? 자, 그건 봐봐. 상관없죠. 그건 같은 주기일 때.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핵전화가 커지지. 얘네들은 전자 껍질수가 같잖아. 같은 주기일 때. 그지? 이 주기를 예를 들면 얘는 전자 껍질이 다 2개지. 전자 껍질수가 같아. 그럼 뭘 봐야 돼? 핵전화. 핵전화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지면 그러니까 지름은 작아지겠지. 왜냐면 핵전화가 커지니까 세게 잡아당기니까. 그러니까 핵전화로 원자 반지를 판단할 때는 일단 뭘 먼저 고정을 시켜놓고 전자 껍질. 그러니까 전자 껍질하고 핵전화 중에 뭐가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전자 껍질 수가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거야. 더 중요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핵전화가 더 크고 전자 껍질 수가 더 작아. 그러면 전자 껍질이 작은 걸 먼저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비교해 볼게. 예를 들어서 산소가 있고요. 나트륨이 있어요. 자, 산소는 2죽이고, 그치? 2죽이지. 얘는 3죽이고, 더 왼쪽에 있지. 왼쪽, 오른쪽을 판단할 때는 주기가 같을 때를 비교를 해줘야 된다고 했지. 근데 지금 주기가 다르지? 그럼 왼쪽, 오른쪽을 먼저 봐? 아니면 그냥 전자 껍질수를 먼저 봐? 전자 껍질수를 먼저 봐. 3죽이 얘는 무조건 큰 거야. 알겠니? 근데 만약에 같이 있어. 뭐 여기 리튬 있어. 둘 다 2죽이지. 둘 다 전자 껍질 수가 2개로 같아. 그럴 때는 이제 뭘 봐야 돼? 핵전화. 핵전화가 더 작은 리튬이 더 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자 껍질 수가 같을 때는 핵전화가 더 작은 게 핵전화가 더 큰 녀석보다 지름이 더 커진다. 핵전화가 크면 전자를 더 세게 잡아당기니까 지름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그치? 근데 만약에 주기가 다르면 볼 것도 없이 그냥 전자 껍질 수 많은 놈이 더 큰 거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온 반지름으로 넘어갈 건데 이쪽을 지우고 야! 쟤는 민트만 먹고 자냐? 진짜요? 앉았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겨울이지. 고개를 숙이지 마. 고개를 숙이면 잠을 자게 되니까. 그 내가 너를 계속 깨운다는 거는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건 알지?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그냥 못 본 척하고 수업할 수 있어요. 그게 더 편하지. 감사해요. 근데 계속 깨우고 있는 거야. 그냥 냅두면 숙면을 취하겠죠. 꿈나라로 가가지고. 깨면 여기가 어디지? 뭐 이러면서 하나도 안 배운 상태거든요. 네? 안 되니까. 자, 이온 반지름을 통해서 또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원자일 때하고 이온일 때 반지름을 비교를 하면 얘가 금속인지 아니면 비금속인지 이런 거 판단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뭔 소리냐면 또 나트륨. 만만한 게 나트륨. 자, 나트륨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였지? 아까 전에 배웠잖아. 원자과 전자가 몇 개? 몇 개? 한 개. 한 개. 그럼 7개 얻으려고 그래? 하나 버리려고 그래? 하나를 버리려고 그러지. 그럼 만약에 진짜 버렸어. 버려버렸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나트륨이 이온이 돼버리지. 그러면 제일 바깥 껍질에 있던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전자 껍질 하나 날아가 버렸네. 원래 전자 껍질이 몇 개였어? 3개였지. 근데 전자 껍질이 몇 개가 되고요? 2개가 되고. 즉 나트륨 원자일지라고 얘는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이 있어요. 누가 더 반대로 클까? 왼쪽 오른쪽? 왼쪽. 당연히 얘가 더 크지. 즉 나트륨과 같은 금속들, 우리 금속의 정의가 뭐였어? 1 그리고 2, 13쪽에 해당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하나, 둘, 3개인 녀석들이지. 전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버리려고 하는 녀석들이 금속이었죠. 금속들은 이온이 되게 되면 전자를 버리니까 전자 껍질 수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감소하잖아. 그래서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이온이 될 때 감소하게 돼요. 알겠니? 이온 반지름이 감소해. 누구는? 금속들. 그러면 반대로 비금속의 경우로 한번 생각해보면 플로우를 내려가 볼게요. 자,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8개. 아, 7개.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치? 그러면 7개 버려야지. 하나 얻어. 하나를 얻고 싶어. 자, 얻었어. 껍질 있으면. 껍질 수는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고. 여기에 전자만 하나 더 들어오지. 네. 그럼 질은 어떻게 될까? 그대로일까 아니면 변할까? 변해요. 변해요. 반발이. 맞아요. 자, 전자 하나 더 들어오면 전자가 자 원래 7개 있었잖아. 근데 하나 더 들어오면 반발력 때문에 지름이 어떻게 되냐면 좀 더 커져요. 또 하나 더 생각해봐. 이 플러스 9 했잖아 그대로잖아. 플러스 9가 7개를 당기고 있을 때 전자 7개를 끌어당기고 있었지 중심에서. 그때 끌어당겨진 정도가 있고 전자 8개 들어왔을 때 똑같은 힘으로 플러스 9로 끌어당겼을 때 누가 더 가까이 끌려가겠니? 7개, 8개. 7개가 더 가까이 끌려가고 8개 덜 끌려가겠지. 선생님 중심에서 여러분들 끌어당겨요. 끌어당겨가지고 한 이 정도 가까이 왔는데 한 놈이 더 들어와. 그럼 똑같은 힘으로 끌어당기면 덜 끌려오겠지. 그치? 즉 전자 사이에 반발력도 작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핵전환 일정한데 하나의 전자 더 들어오니까 지름은 오히려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얘는